제가 파일을 이렇게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건 이 내용을 출력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을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플롯, 단축키는 컨트롤 P입니다. 컨트롤 P가 오토캐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윈도우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단축키죠. 출력하기. 플롯이라고 명령을 쓰셔도 되고 컨트롤 P 누르셔도 되고 화면 좌측 상단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면 프린트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플롯이 들어가게 돼요. 자, 플롯.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출력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순서대로 화면을 이렇게 둘로 나누시면 됩니다. 대화 상자를 이렇게 둘로 나누시는데 여기 헬프 버튼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제가 나눠놓은 요만큼의 구역이 감춰집니다. 보세요. 누르면 감춰진 거 맞습니까? 다시 헬프 옆에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내용이 나와요. 여기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많은 내용 중에 딱 두 개 씁니다. 첫 번째는 플롯 스타일 테이블, 그 다음에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두 개의 명령을 씁니다. 플롯 스타일 먼저 보시면은요. 자, 플롯 스타일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칼라로 출력할까요? 흑백으로 출력할까요? 혹은 모노크롬, 하나의 색깔로 출력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칼라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ACAD CTB를 쓰셔야 됩니다. ACAD CTB가 뒤에 CTB가 뭐냐면 칼라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칼라로 출력하기 원할 때 ACAD CTB라는 파일을 쓰는 거고 그레이스케일과 모노크롬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은 모노크롬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색 톤, 회색 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255단계로 나누어서 출력하는 것, 그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흑백 TV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흰색, 검정색만 나오는 건 모노크롬. 근데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는 건 그레이스케일. 그러면 도면을 출력할 때는 뭘 써야 돼요? 모노크롬을 써야 됩니다. 자, 모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게 뭐라 그러지?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고 트리오가 있고 쿼드가 있고 펜타가 있고 헥사가 있고 하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옥타가 있고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모노 1, 스테레오 2, 트리오 3, 쿼드 4, 펜타 5. 이해되시나요? 네, 숫자예요, 숫자. 모노란 얘기는 하나란 뜻이고 크롬은 색상 톤을 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색 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노크롬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이 모노크롬 오른쪽에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버튼을 누르면 컬러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딱 두 개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빨간색은 선굵기가 이렇습니다. 딱 두 개예요. 노란색은 선굵기가 이렇게 됩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세 가지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도면을 그리면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줘야죠. 네,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지껏 썼던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죠. 레이어 프로퍼티스에 가면 바로 여기 이 부분 선 굵기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선 굵기, 이걸 통해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출력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칼라를 선택하고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선의 굵기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얘 무시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레이어에다가 선 굵기도 지정하고 출력할 때 여기 칼라 테이블에다가도 선 굵기를 지정했어요. 그럼 누가 무시되냐면 레이어가 무시됩니다. 레이어가 무시되고 여기 칼라 테이블에 있는 내용으로 출력이 돼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금처럼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칼라 테이블에서 지정하거나 아니면 레이어에서 지정하거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길 안 배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걸 안 배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한 요것만 공부한 사람들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앞전에 있던 사람이 레이어의 선 굵기를 지정하지 않고 바로 지금처럼 플롯에 칼라 테이블에서 선 굵기를 지정해서 썼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출력하는데 자기가 의도한 선 굵기대로 안 나오고 앞전에 썼던 사람의 선 굵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선 굵기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전산능력 건축제도에서요, 도면이 틀리면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실수를 했으니까. 두 번째 나왔는데 또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한 사람이 얘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나 테러 당했어. 내 앞전에 있는 사람이 나 테러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 그건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그건 본인이 캐드를 다 못 배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그 사람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떨어졌어요. 선 굵기가 잘못 지정되면 채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출력했던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테러 당한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테러가 아니죠. 본인이 무식한 거죠. 본인이 이 두 군데를 다 살펴봤어야 되는데 본인이 한 군데만 보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 글들 되게 많아요. 카페에 가면 나 테러 당했어. 왜 그러고 먼저 빠졌는지 이해 못하겠어.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 이거 썼으면 원래대로 되돌려놔야지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무식한 거예요. 원래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저같이 올드 유저들이 쓰는 건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출력할 때 선 굵기를 지정해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 지정하는 건 최근에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원래 올드 유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뭐 부장이나 이사급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바로 여기 칼라 테이블에서 선 굵기를 지정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시는 분들, 요즘 배우는 분들은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칼라 테이블에서 출력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레이어로 출력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가리키냐면 만약에 칼라 테이블에서 쓸 거면 여긴 전부 다 디폴트로 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빨간색은 0.1mm, 노란색은 0.3mm, 하늘색은 0.2mm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색깔에 대해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레이어에 간혹 가다가 두 가지 색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레이어에 간혹 가다가 두 종류의 선 종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네. 그래서 가장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색상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해서 출력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또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선 굵기를 지정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레이어의 선 굵기가 편한데 그러면 여기 칼라 테이블 들어오셔서 반드시 여기 Use Object Line Weight라고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면 칼라 테이블에 있는 선 굵기로 출력이 돼 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나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고 이것대로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칼라 테이블에 들어오셔서 선 굵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Use Object Line Weight로 놓으셔야 돼요. Use가 사용하다 오브젝트의 선 굵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색상의 선 굵기를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오브젝트가 지닌 선의 굵기를 쓰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시험 볼 때 다른 사람 탓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부주의한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부주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선의 굵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이어에서 지정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칼라 테이블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 레이어는 레이어별로 선의 굵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칼라 테이블은 색상별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다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선의 굵기가 나오나요? 네. 0.1mm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빨간색인 다 무시되고 제가 지정한 선 굵기로 나가버리는 거죠. 아니야, 나는 레이어에 있는 걸로 나갈 거야. 그러면 Use Object Line Weight로 놓으시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로 나갑니다. 빨간색은 검정색 잉크로 이러한 굵기로 출력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라는 안 바꿔요. 칼라는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면 연속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번부터 255번 칼라가 다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꾸시고 세이브 클로즈. 그러면 칼라 테이블이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이 나옵니다. 출력 방향이죠. 출력하는 방향입니다. 랜드스케이프로 놓으셔야죠. 랜드스케이프가 우리가 출력하는 방향입니다. 반드시 이거 바꾸셔야 돼요. 두 가지. 칼라 테이블을 지정해야 합니다. 랜드스케이프로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프린터.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 것입니까? 출력 기계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보통은 PDF를 많이 써요.
물론 JPG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PDF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원청이죠. 원청에서 도면 좀 보내주세요. 검토하고 수정사항 알려드릴게요. 그럼 뭘로 줘야 되나요? 내가 작업하던 DWG 파일을 주면 되나요? 만약에 그거 주면 그날로 거래 끊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거래가 끊기는지? 소스잖아요. 원본이잖아요. 원본 받았으면 나머지 본인들이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줬어요. 그러면 저는 원본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일을 맡겨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봐서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안 줘도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PDF 쓰는 겁니다. PDF 파일은 수정이 안 되죠. 대신에 벡터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출력해도 깨지는 게 없어요. 인쇄할 때도요, PDF로 인쇄를 해요. 여러분들 그 책이나 카탈로그나 브로셔 만들 때 그럴 때도 PDF 써요. PDF 문서로 출력하게 되면 깨지지 않아요. 도면을 크게 출력을 해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도면처럼 나오면서 수정은 못하는 것, 그게 PDF 문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PDF로 줬어요. 그러면 제가 PDF를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PDF를 수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해서 이제 수정할 걸 거기다 체크해서 다시 그걸 스캔을 받는 거죠. 스캔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PDF 문서 그렇게 써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순진하게 도면 주세요. 체크하게 도면 주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DWG 파일 주면 정말 악한 마음 먹으면 그냥 그날로 끊어지는 거죠, 거래가. 자, 저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7110으로 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얘가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원표시 2개하고 218, 236, 203, 188 그리고 슬래시 HP 오피스제 7110으로 걸려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요 앞에 프린터로 나갈 거예요. 지금 제가 A4 용지 넣어놨습니다. 넉넉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력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팅해야 될 게 뭐냐면 종이입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이 어떤 종이로 출력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프린터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가 종이입니다. 프린터들마다 지원하는 종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종이 선택하는 게 두 번째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A4예요. 그 다음 출력 영역이 나옵니다. 플롯 에어리아. 어디를 출력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눌러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익스텐트가 있고 리미트가 있고 윈도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요, 화면에 지금 비춰진 모습 있죠? 요 영역 그대로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익스텐트는요, 0,0에서 내용 다 확대해가지고 출력한다는 얘기고요. 리밋은 종이 영역만큼만 출력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윈도우는 내가 범위를 지정해서 지정된 범위를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뭘 써야 돼요? 윈도우 써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자,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플롯 명령어가 꺼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영역 지정해 달라는 뜻이에요. 어디 출력할 건데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다시 출력 명령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보면 윈도우라는 버튼이 새로 생겨났을 겁니다. 저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영역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윈도우. 그러면 얼마든지 출력할 범위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플롯 옵셋이 있는데 이거는 센터 더 플롯. 무슨 얘기예요? 종이 중간에 인쇄용지 넣어주세요. 종이 중간에 출력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백 주지 말고 종이 중간에 출력해주세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마지막 플롯 스케일. 얘가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지금 피트 페이퍼라고 돼 있죠. 종이에 피트 맞추어서,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넌 스케일입니다. 축척이 안 맞는 거죠. 그냥 종이에 맞춰서 출력해 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이걸 풀어버립니다. 풀면 1대 48점 얼마라고 저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상황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면을 현재 내가 지정한 영역을 48이 아니라 50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A4 안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축척을 맞춰야죠. 여기다 축척을 맞춰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축척 계산을 못하니까 영역을 딱 지정해요. 그럼 여기 축척이 계산되셔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조금 아까 1대 48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 50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플리 투 레이아웃. 얘를 몇 번이고 더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이 환경을 저장해 놓는 것, 이게 어플리 투 레이아웃. 그 다음에 맨 왼쪽에 가면 프리뷰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자, A4 용지에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ESC 키 누르고, 자,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페이지 셋업, MV 셋업, 그 다음 M 스페이스, P 스페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CAT 2급 시험 볼 때 얘를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진 않는데 시험 볼 때 써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분들, CAT 2급 시험 보실 분들은 반드시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여기요. 모델 탭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라고 쓰여 있는 탭 보이시죠? 바로 이 탭입니다.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셔도 되고, 더하기 키가 있어요. 이 더하기 키를 누르면 하나씩 이렇게 생성됩니다.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New Layout, 그 다음 Delete, Rename, Move와 Copy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삭제 추가를 하셔도 돼요. 자, 레이아웃이 뭐냐면 오토캐드는 영역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즉 XYZ가 존재하는 모델 영역과 오로지 출력을 하기 위한 종이 영역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캐드는 모델 영역, 모델 스페이스와 출력을 하기 위한 페이퍼 스페이스,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모델 영역과 종이 영역. 그러니까 모델 영역, 그럼 좀 모형 공간과 종이 영역,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바로 레이아웃은 종이 영역입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환경 설정한 종이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점선 영역입니다. 모든 프린터는 출력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프린터가 종이를 이렇게 끝에 이렇게 딱 붙잡고 이송을 해요.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는 영역은 어때요? 출력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또 하나, 종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프린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종이 끝을 이렇게 감지를 해요. 그럼 바로 감지 딱 하면 여기서부터 출력이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잉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잉크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잉크만큼 그 노즐이 있는 영역만큼 그 위에가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프린터는 그러니까 종이에 완전히 꽉 차게 출력이 안 돼요. 약간 여백이 남겨져야 됩니다. 바로 이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이 뭐냐면 프린터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나머지 여기가 내가 출력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레이아웃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뉴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새로 만듭니다. 딜리트 삭제합니다. 레이아웃의 이름을 바꿉니다. 무브 오아 카피, 이동하거나 복사합니다. 복사 같은 경우는 종종 써요. 이건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Move or Copy 그러면 이렇게 떠요. Create a Copy 이 버튼이 복제 버튼이고요. Move and 맨 끝으로 보내주세요. 복제를 하는데 맨 끝으로 보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똑같은 걸로. 똑같으니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페이지 셋업 매니저입니다. 제가 이거 명령어로 적어드렸어요. 페이지 셋업이라고. 명령어를 써도 좋지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실행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모디파이. 이거 뭐죠? 조금 아까 봤던 플롯 명령어죠? 네. 플롯 명령어입니다. 조금 아까 봤던 플롯 명령어예요. 근데 얘는 여기를 안 건드려요. 출력 영역은 레이아웃 그대로 가고 스케일은 1:1이고 그리고 여기는 안 건드려요. 종이와 프린터만 건듭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 바로 이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 바뀐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와 같이 이제 페이지 셋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해당 레이아웃의 페이지 셋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디파이 버튼 누르면 레이아웃의 출력 환경을 설정하는 거죠. 환경 설정 자체가 출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플롯 명령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쳐놓은 테두리 선 있죠. 네,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모델 탭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이 안쪽에 있는 모든 게 다 오브젝트입니다. 여기 있는 게 다 객체예요. 그런데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면 요 보라색 요 선만이 객체입니다. 얘는 객체가 아니에요. 선택이 되나요? 안 돼요. 객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역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모델 영역이고 하나는 종이 영역이에요.
그런데 종이 영역에서 얘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종이 영역에서 모형 공간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TV처럼요. TV가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객체잖아요. TV 안에 영상은 어때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얘가 TV고 여기 있는 내용은 영상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못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한들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삭제. 지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MV 셋업. 여기 모델 뷰도 있는데, M 뷰도 있는데, M 뷰. 자, M 뷰가 모델 뷰어의 약자입니다. 모델 뷰예요, 모델 뷰. M 뷰 명령어가 모델 뷰입니다. 즉, 종이 영역에서 모델을 보게끔 해주는 명령어, 그게 모델 뷰입니다. 그래서 mView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모델 뷰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선택되는데요? 이 선택이 아니에요. 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가 또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mSpace하고 pSpace입니다. 뭐냐면 이거 간단해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형 공간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더블 클릭해 봅니다. 더블 클릭하면 모형 공간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부터는 클릭입니다. 종이 영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던 영역 못 들어가요. 여기 가운데 만들었던 이 모델뷰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건 바로 이거예요. 자, 종이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종이 영역으로 나옵니다. M 스페이스 그러면 이와 같이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P 스페이스 그러면 종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자, 모델 뷰입니다. 모델 뷰인데 대각선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모델 뷰에 보시면 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트 옵션을 이용하면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영역만큼 딱 맞춰서 사이즈를 맞추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러 개를 쭉 해볼 텐데요. MView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2, 3, 4. 2, 3, 4가 뭐냐면 한 번에 두 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3은 한 번에 세 개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4는 한 번에 네 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4를 눌렀습니다. 한 번에 네 개가 만들어졌나요? 다시 봅니다. 모델 뷰 4 피트. 그럼 화면 전체에 4개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네. 모델 뷰를 한 번에 하나만 만들 건지 혹은 두 개를 만들 건지 3개를 만들 건지 4개를 만들 건지 하는 겁니다. 먼저 4개부터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3은 3개예요. 호리젠탈 수평으로 모델 뷰 3개 버티컬 수직으로 맞습니까? 다시 보세요. 모델 뷰 3개 그 다음에 어버브 위에 큰 게 들어가요. 아래 작은 게 들어가요. 자, 모델 뷰 3개 레프트 왼쪽에 큰 게 가요. 오른쪽에 작은 게 2개 가요.
모델 뷰 3개 어버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아니다. 위로 들어가는구나. 빌로우군요. 모델 뷰 3개 빌로우. 빌로우가 아래쪽이란 뜻이죠. 자, 모델 뷰 3개 라이트. 오른쪽으로 큰 게 가고 왼쪽으로 작은 게 2개 오고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모델 뷰 2개는 더 쉬워요. 모델 뷰 2개 호리젠탈 그럼 수평으로 위아래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모델 뷰 2개 버티컬 이러면 수직으로 2개가 들어갑니다. 많이 쓰진 않고 보통 4개 정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델 뷰 피트 그러면 선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그릴 수 있겠죠. 렉탱글 297이죠. 297,210 옵셋 10mm 마찬가지로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한가운데 맞아 떨어진 것 맞습니까?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모델 뷰 4개 이렇게요. 그래서 우상단 거 하나 지우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모델 뷰는요 종종 이렇게도 씁니다. 서클, 렉탱글. 자, 모델 뷰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모델 뷰가 돼 버립니다. 오브젝트 누르면 이와 같이 모델 뷰로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에는요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락이요. 무슨 얘기냐면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고정이 돼요. 더블 클릭을 하더라도 어때요? 고정된 거 보이시나요? 모델 뷰 안으로 들어갔는데 축소 확대가 안 돼요. 이렇게 줌과 축소 확대를 막아 놓는 것. 모델 뷰에서 보시면 이 락이라고 하는 건 줌과 펜을 막는 걸 락이라고 합니다. 줌펜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우리가 휠을 돌리게 되면 축척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 바로 축척이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락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예요. 락을 누른 다음 오프 그리고 객체 선택을 해주면 비로소 이렇게 줌인, 줌아웃과 펜이 들어가게 됩니다. 락도 종종 잘 걸어놔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축척을 한번 맞춰보죠. 모델 뷰, 그 다음 끝점에서 끝점으로 들어온 거 맞죠? 자, 이때 이게 지금 이게 A4에 정확한 축척으로 맞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A4에 정확한 축척을 맞춰야 됩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MV 셋업이라는 명령어로 그 축척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MV 셋업 보시면 여기 스케일 뷰포트요. 스케일 뷰포트 보이시죠? 네. 선택하랍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페이퍼 유니트, 종이는 1이죠. 축척을 설정할 때 1대 X 이렇게 쓰잖아요. 종이 대 실물. 종이가 1입니다. 엔터. 그럼 모델 스페이스, 즉 모형은 얼마입니까? 1대 50입니다. 50.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정확하게 1대 50 도면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명령어를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줌 명령어 기억하시나요? 줌이라고 명령을 직접 써야 되는 겁니다. 줌. 첫 번째는요, 위치를 맞춰야 됩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라고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다시 줌 1 나누기 50 xp 뒤에 뭐가 붙어요? xp가 붙습니다. 엔터. 이렇게 놔야 이게 정확한 축척 맞추기입니다. 이것도 한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면을 그리면 이렇게 여러 장을 동시에 그립니다. 자, 보세요. 제가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다 들어왔네요. 일단 지우고 오른쪽 버튼 페이지 셋업, 그 다음 모디파이, 네, PDF 파일로 내보낼 겁니다. 모노크롬입니다. A4 사이즈고요. 레이아웃이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모델 뷰, 피트 전부 다 나왔네요. 근데 이 중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세팅을 하고 싶어요. 센터에 어떻게 넣죠? MV 셋업을 했어요. 스케일 1 나누기 아니 객체 선택해야죠. 엔터 1엔터 얼마일까요? 한 120? 120은 아니네요. 다시 스케일 뷰포트 선택하고 엔터 1엔터 100 엔터 100도 아니고 120? 한 150 되나 보네요. 스케일 뷰포트 선택하고 엔터 1엔터 150 엔터. 그런데 정확하게 센터가 맞나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맞춰요? 이건 맞출 방법 없어요.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줌을 쓰셔야 돼요. 줌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로. 그러면 화면에 내가 지정한 게 딱 맞아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다시 줌을 한 번 더 합니다. 1 나누기 150 xp. 자, 어떤가요? 정확하게 한 중간에 들어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불러서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에 정투상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얘를 제가 그릴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은 따라 그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보세요. 페이지 번호가 26번입니다.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20, 옵셋 70, 옵셋 100, 트림. 적당히 선을 띄우고 옵셋 55, 필렛, 트림, 펜스로 잘라내시면 돼요. 라인, 자, 이게 이제 기본 모양입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모형에 옵셋 10mm, 옵셋 30mm, 로테이트 24도, 로테이트 마이너스 24도, 필렛
이렇게 생겼네요. 선을 긋습니다. X라인 호리젠탈. 자, 이렇게 통과했고요. 옵셋 77mm. 네. 필렛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라인, 아니 X라인 호리젠탈, 바로 이 부분. 카피, 복제라는 뜻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지워져도 되겠고, 그 다음에 트림. 자, 중간에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아, 아니다. 네, 이렇게 없어져야죠. 네. 자, 그 다음에 X라인 버티컬. 여기 끝점 있죠? 그 다음 여기 끝 교차점 있죠? 네, 이제 지워도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카피, 다시 카피. 옵셋 30mm.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하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옵셋 77. 지금 보이는 게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두 개가 서로 섞여야 돼요. 두 개가 서로 섞여야 됩니다. X라인 버티컬. 이렇게요. 여기 구부러진 점 있죠? 네, 그게 이렇게 바닥이 됩니다. X라인 버티컬. 여기 구부러진 점 있죠? 끝점. 네. 라인 선이 이렇게 옵니다. 네. 얘네들은 은선이니까 은선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자, 레이어에서 선 모양을 은선을 불러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은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은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은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치수는 뺐습니다. 자, 레이아웃으로 들어오죠. 페이지 셋업, 모디파이, 모노크롬이고, 자, PDF로 가겠습니다. A4 사이즈고, 오케이. 자, 모델 뷰 4개, 피트. 이때 우상단 삭제하고, 자, 맞췄습니다. 센터 맞나요? 센터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자, MV 셋업, 스케일 뷰프트부터 선택하고 엔터, 유니폼 그대로 엔터, 1엔터, 2엔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2분의 1 도면입니다. 자, 위치를 적당히 맞춰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정면, 얘입니다. 자, 다시 MV 셋업, 그 다음에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렬하기. 보시면 호리젠탈과 버티컬, 수직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버티컬, 수평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호리젠탈. 호리젠탈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지점을 선택해 줍니다. 엔드포인트. 얘가 누구랑 일치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점과 일치해야 되겠죠.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버티컬. 자, 엔드포인트가 엔드포인트랑 일치하게끔. 네. 그러면 수평 정렬이 딱 끝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 하나 더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모델 뷰라고 해서. 그리고 프리즈 걸어 놓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프리즈를 걸어 레이어를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테두리 사라진 거 맞습니까? 지워진 게 아니고 사라진 거예요. 대신에 얘네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놔야 비로소 CAT 2급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치수나 표제랑 같은 게 들어가야 되긴 하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끝나게 돼요. 자, 3D 명령어들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한계로는 이 정도가 거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3D 오빗 플랜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3D 오빗 화면 회전입니다. 화면을 회전시킬 때 쓰는 명령어가 3D 오빗입니다. 오빗이라는 말이 궤도란 뜻이죠. 궤도예요, 궤도. 그러니까 3D 궤도란 뜻이죠. 자, 커맨드를 한번 해볼까요? 3D 오빗, 3DO, 엔터.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를 하는데 위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는 커서를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좌우.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 UCS 아이콘이 이렇게 입체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명령어 안 써도 돼요. 자, 드래그가 어떤 명령어였나요? 화면 이동이죠. 휠 드래그가 화면 이동이죠. Shift 키를 누르고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3D 오빗 단축키입니다. 3D 오빗 단축키는요, Shift 키, 휠 드래그. 그럼 굳이 명령어를 쓰지 않더라도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자꾸 헷갈려 해요. 저도 헷갈려 해요. 특히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케치업에서는요, 반대예요. 휠을 드래그하면 오빗이고 Shift 휠 드래그하면 펜이에요. CAD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헷갈려 해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D 오빗, 화면을 회전시켜 보는 명령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플랜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플랜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XY면 보기. 플랜은 XY면 바라보기입니다. XY면 보기예요. 자, 화면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XY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했던 게 이렇게 XY면이란 말이죠. 플랜. 그러면 옵션을 고르래요. 그냥 고르지 말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평면으로 되돌아옵니다. Shift 키 누르고 휠 드래그.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UCS면을 맞출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네모난 사각형 상자 있죠. 얘가 뷰 큐브입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탑 딱 누르면 탑으로, 프론트로, 레프트로, 혹은 대각선으로. 이거 너무 편해요. 이거 쓰시면 돼요. 얘 쓰셔도 돼요.
뷰 큐브를 활용하셔도 좋고 플랜 오빗, 그러니까 3D 오빗 뭐 이런 명령어들을 쓰시면 돼요. 또 하나 있어요. V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V포인트. 자, V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방위입니다. 동서남북을 뜻하고요. 얘가 고도를 뜻합니다. 방위와 고도예요. 사물이 여기 있습니다. 사물이 여기 있고 어느 방향에서 바라볼 거냐 이거죠. 이쪽에서 바라볼 건지 이쪽에서 바라볼 건지,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볼 건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볼 건지. 자, 예를 들어서 225도에 45도. 오케이. 그러면 금방 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면체를 그릴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울까요? 바닥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면 되죠. 렉탱글 골뱅이 50, 50. 자, 바닥에 하나 그려진 거 맞습니까? 바닥에 하나 그려진 거 맞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Z방향으로 선을 그려야 돼요. 혹은 Z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아니, 하나가 아니지 여러 가지죠. 자,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죠. Z 방향으로 선을 그리거나 움직일 때 상대좌표를 씁니다. 이렇게요. 골뱅이 0, 0, Z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Z좌표로 움직일 때 혹은 Z좌표로 선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0, 0, Z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하나 더 복사를 할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이에요. 그러니까 카피, 얘가 이렇게 Z방향으로 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골뱅이 0, 0, 50 Z방향으로 복사된 거 맞습니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을 내려 긋는 겁니다. 이렇게 오스냅을 이용해서 선을 끝점끼리 맞추어 보세요. 그러면 자,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카피, 그 다음 라인, 자, 50 이렇게 작은가요? 다시 카피, 라인, 자, 어떤가요? 차이점 이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회전할 때 느낌이 날 거예요. 자, 보세요. 차이점이 뭔가요? 자, 이렇게 보면 오른쪽 왼쪽 다 3D처럼 보이죠? 그런데 평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왼쪽은 확실히 3D가 맞아요. 그죠?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뭔가요? 착시입니다. 착시. 착시 현상이에요. 보세요.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3D의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자요. 3D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2D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닥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거 2D예요.
착시입니다. 방향만 유사하게 맞춘 거예요. 이렇게. 자, 어때요? 둘 다 비슷해 보이나요? 3D처럼 보이죠? 네, CAD는 이 화면이 원근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착시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3D 오빗으로 회전시켜서 그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주사위처럼 여기에다가 원들을 이렇게 그려 넣을 겁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가 UCS입니다. UCS. UCS가 User Coordinate System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사용자 좌표계입니다. WCS가 있고 UCS가 있습니다. WCS는 World Coordinate System의 약자로 전체 좌표계를 말하는 거고, UCS는 User Coordinate System으로 사용자 좌표계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모든 명령어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명령어는요, XY면에만 만들어집니다. XY면에만 만들어져요. XY면이 누구냐면 이 바닥면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면이 XY면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Z면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에만 작업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이 벽면에다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닥면이 XY면이잖아요. 그럼 이 벽면은 ZX면이거나 ZY면이 돼버립니다. 이 칠판에다가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안 돼요. ZX 혹은 ZY면이거든요. 우리가 바닥으로 밟고 있는 이 바닥면이 XY면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UCS를 쓰는 겁니다. 내가 임시로 이 벽이 여기가 XY면이 되어라 라고 임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UCS입니다. 내가 이 면을 임시로 XY로 바꾸는 것, 그게 UCS예요. 그래서 사용자 좌표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임시로 XY를 정하게 하는 것, 그게 UCS예요. 자, 자, 보세요. UCS 쓴 다음에 3개를 찍으시면 돼요. 원점, X방향, Y방향. 그러면 XY면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원점, 그러니까 UCS 명령어 쓰고 원점, X축의 끝, Y축의 끝. 점 3개를 지정한다고 해서 이걸 3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라인, 대각선에서 대각선을 긋고 서클, 반지름 20. 너무 크네. 다시요. 서클, 반지름 15. 그러면 해당 면에 들어간 거 맞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면하고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여기 있는 면하고 여기 있는 면이 XY가 똑같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선을 하나 더 긋고 서클. 자, 그리고 UCS 원점 X방향 Y방향 방향 바뀐 거 보이시죠? 라인 서클 다시 라인 서클. 자, UCS를 원래대로 되돌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엔터. 그러면 WCS로 들어갑니다.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서클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볼까요? 해당 면에 맞춰서 원이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맞추어 보시죠. 우리가 3D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와이어 메쉬입니다. 와이어 메쉬. 철사 모양의 구조물. 그리고 이걸 와이어 메쉬라고 해요. 두 번째가 와이어 메쉬란다. 와이어 프레임. 그 다음에 메쉬 오브젝트.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솔리드예요.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임, 말 그대로 와이어만 있는 거예요. 구조만 있는 겁니다. 메쉬 오브젝트는 면이 있는데 그물 모양입니다. 면이 그물 모양으로 생겼어요. 진정한 도형은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 도형을 만드는 거예요. 스케치업이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솔리드 오브젝트를 지원합니다. 솔리드를 만드는 명령어가 익스트루드고요. 그걸 수정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니온이나 인터섹트나 서브트랙트 혹은 슬라이스 이 정도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얘네들을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솔리드 오브젝트는 내부가 속이 꽉 찬 도형, 속이 채워져 있는 도형을 솔리드 오브젝트라고 하고, 솔리드 도형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P라인이어야 합니다. 폴리선. 두 번째 폐곡선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계곡선이라면 메쉬로 갑니다. 세 번째 꼬인 도형 선이 꼬여 있으면 안 돼요.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실까요? 서클을 제가 몇 개를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겹쳐서 그릴 거예요. 서클, 카피, 이렇게 겹쳐서 그릴 겁니다. 다시 카피, 또 한 번 카피. 예제가 4개예요. 이렇게 제가 겹쳐서 그렸고, 익스트루드 전부 다 돌출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돌출한 거 맞죠? 그 중간에 다 겹쳐놨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보세요. 명령어가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이렇게 있어요. 유니온은 결합입니다. 결합이에요. 그리고 인터섹션은 교차입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는 백입니다. 근데요,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합집합, 얘는 교집합, 얘는 차집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집합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유니온은 합집합의 개념이고요, 인터섹트는 교집합의 개념이고, 서브트랙트는 차집합의 개념입니다. 결합을 할 거예요. 합집합이에요. 그럼 A도형과 B도형을, 그러니까 A집합, B집합을 합합니다. 그럼 결과가 아니, 이상하다. 다시.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하고 결과가 어떤가요? 같아요. 결과가 같습니다. A를 먼저 선택하든 B를 먼저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두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결과가 똑같습니다. 교집합, 교차, 인터섹트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두 개의 도형이 교차되는 것만 남으니까 인터섹트도 A도형, B도형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런데 서브트랙트만 달라요. A도형에서 B도형을 빼는 겁니다. B도형에서 A도형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트랙트는 먼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렇게 얘는 동시에 선택하는 거고, 이 오른쪽은 따로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니온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터. 합쳐진 거 맞나요? 인터섹트 동시에 선택합니다. 교차된 것만 남는 거 맞죠? 자,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서브트랙트만 달라요. 서브트랙트, 그 다음에 A도형입니다. A도형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B도형 선택하고 엔터. 다시 봅니다. 서브트랙트, A도형 선택하고 엔터, B도형 선택하고 엔터. 선택한 걸 바꾸니까 결과가 달라지죠. 다시 봅니다. 서클, 카피, 익스트루드, 제가 동시에 돌출할 겁니다. 이렇게 서브트랙트, A, 엔터, B. 동시에 B가 하나가 아니라 3개인 거죠. 동시에도 빠집니다. 이해되시나요? B는 여러 개 이어도 돼요.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서브트랙트도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바닥인 거죠. 30에 10입니다. 렉탱글, UCS가 네. 렉탱글 30,10, 익스트루드 20mm 돌출. 이렇게 생긴 게 기본 도형이죠. 얘가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죠. 어레이, 렉탱귤러. 자, 간격을 조절해 봅시다. 100mm, 100mm. 그 다음 클로즈. 그러면 기본 작업할 수 있는 기본이 끝났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줄은 얘는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두 번째 거는 맨 위에다가 여기가 x고 여기가 y겠죠. 여기 있는 UCS를 살펴보면 됩니다. 렉탱글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자, 그런데 보시면 Z 방향이 이 위로 올라가 있죠. 우리는 지금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0mm 거꾸로 내려가는 거 맞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런 모양 만들어지죠.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10,10 이동하기 가운데 점에서 가운데 점으로 익스트루드 Z 방향을 살펴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봅니다. 렉탱글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카피 서브트랙트 A 엔터 B 두 개. 그러면 맨 뒷줄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줄은 다른 명령어가 조금 필요해요. 자, 이번엔 여기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갖다 대면 예를 들어서 렉탱이라는 명령어 실행하고 이렇게 갖다 대면 간혹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파랗게 선택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이나믹 UCS를 꺼놨는데 다이나믹 UCS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해당 면에 맞추어서 UCS가 막 돌아가요. 먼저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골뱅이 10,10 자, 라인 자,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쪽이 Z방향 플러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돼요. 이거 서브트랙트 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보세요. 여기 면 막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구멍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라인 그 다음 조인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그럼 금방 빠지죠? 네, 두 번째 방법입니다. UCS 원점 X축 Y축 렉탱글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되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운가요?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 조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로 빼는 게 가장 쉽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얘가 슬라이스를 써야 됩니다. 슬라이스 자르기. 슬라이스가 자르기입니다. 슬라이스도 역시 세 점입니다. 자, 슬라이스 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슬라이스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포인트요. 세 점을 입력하면 돼요.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자이어 사이드. 자, 데자이어 사이드가 뭐냐면 원하는 쪽이요. 원하는 쪽. 무슨 얘기냐면 남기기를 원하는 쪽. 남기기를 원하는 쪽이 여기죠. 어이구, 잘못 들어갔다.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 방향, Y 방향 클릭. 그럼 금방 만들어지죠. 슬라이스 자르기예요. 보스 사이드를 그러면 그냥 두 개 똑같이 남겨두고 잘라냅니다. 자, 보세요.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점 Y점 그리고 여기 보스 사이드. 그러면 이렇게 양쪽 다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이게 슬라이스입니다. 얘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UCS 원점 X점 Y점 렉탱글 골뱅이 10,10 이동하기 중간점이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두 번째 줄도 이와 같이 완성이 됐습니다. 쉐이드란 뜻은 음영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가 만든 모형에 면 처리를 해서 확인하는 걸 쉐이드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단축키가 SHA라고 알려드렸고요. 자, 쉐이드 모드. 그러면 히든 뒷선 가리기, 사실감 있게 보기, 컨셉으로 보기, 모서리랑 같이 보기, 회색으로 보기, 스케치해서 보기, 엑스레이 뒷선 보이기. 그래서 전 보통 컨셉철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표면에 이제 선이 있어서 좀 보기 편하고, 그레이도 괜찮고 회색 톤이니까. 다시 2D 와이어 프레임 놓으시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10,10 라인 이동하기 익스트루드 5mm 그 다음 유니온 유일하게 얘만 유니온이에요. 결합하기 렉탱글 15,10 카피를 좀 몇 개 해 놓을까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자,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자, 얘는 UCS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UCS 원점 X축 Y축 라인 조인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5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금방 이와 같이 모델링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